자격에 대한 부분은 꼭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서로 틀렸다. 그럼 이때는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필요한 자격 취소,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다고 그랬죠?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등록관청은 발견했다.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6번 문제. 형벌 오래 낼 거라 했죠. 그러니까 3년짜리, 1년짜리 꼭 암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형벌은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고 있는데, 근데 26번 문제를 지금 50%가 틀렸네? 어디가 잘못됐을까? 50%가 틀리셨는데, 자, 암기해 주세요. 이거 틀리신 분은 단언컨대 암기 안 돼 있는 거예요. 형벌 사유 꼭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올해 출제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기준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그랬는데 약간 이제 비틀어냈거든요. 기출지문 유형이죠, 이거. 아닌 자 떴다. 아닌 자는 1-1이다. 아닌 자는 1-1이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가 나왔어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 나오면 1-1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양사칭, 표, 정, 청.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1-1. 차별공개했거나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다. 다른 공개했다.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 뜨면은 1-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세가 떴거든요. 그럼 시세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3-3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암기 다 안 됐더라도 워낙 누차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 저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꼭 넣거든요. 꼭 넣는데 만에 하나 시험에서 이걸 빼먹고 낸 거예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빼버리고 개업공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한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3-3으로 일단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이거 이신창감이지. 답 없다 하고. 뭔만 이해되세요? 이건 소송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목적범위이기 때문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 줄 목적이 있어야 된다. 꼭. 그래서 이 말에 들어가야 맞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문제 풀 때 그럼 정상적으로 낼 거예요. 낼 때 시세가 나오면 3-3이에요. 그냥. 아셨죠? 이렇게 이제 푸는 거고. 다음 리얼 직접 거래는 3-3이라는 거 알아봤죠? 이건 알아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성명 사용은 대우와 똑같죠? 그럼 1-1이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기억, 니은, 미음. 그게 정답 이제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형벌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치고는 최고급 난이도거든요. 가장 최상급의 난이도인데 그래도 1년짜리 꼭 암기해주고 3년짜리는 금지형이 연결됐으니까 그냥 쉽게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옆에다 써놓고 맞추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랬죠. 검산할 때도 맞추는 거 아닙니다. 정 불안하면 검산할 때 옆에다 잠깐 써놓고 맞춰보는데 그 시간이 어딨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팍팍팍팍 찍어내야 된다.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려면요 이제 암기 사항들에 대해서 딱 덮어놓고 1년짜리가 뭐였지?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가 뭐였지? 양이 뭐였지? 자꾸 떠올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 바로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법령 문제가 여기까지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또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번 문제 이제 1번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보는데 일방이 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신고해야 되지. 상대방이 아니죠. 틀렸고. 2번 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요. 남원시에 소재하는 실제 거래가 3억 원 이상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자금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자, 우리 이제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주택하고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역을 따져보면요 주택이지 않습니까? 주택은요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었다. 이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택에서는 숫자가 나머지는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에요. 1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택에는. 근데 토지 자금조달 계획은 수도권 등이라면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6억 이상.
대신 수도권 등의 토지는 이거 쪼개갖고 파는 걸 막기 위해서 투기할까봐 지분거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금액 관계없이. 구분되세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시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고 군에 있는 주택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하나는 거죠. 경기도는 군만이고 금액은 6, 3 빌딩 63 초과 6천만 원 초과했거나 30만 원 초과했거나 구분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잘 안 되신 분은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역이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주택과 토지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요 세 가지를 이제 같이 공부에 탄력받으면 이게 헷갈려요.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이게 안 헷갈리거든요.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공부에 탄력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질문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그거. 우리 업무정지 먹고 폐업했죠.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죠. 이거를 이제 공부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니까 승계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업무정지 효과 승계는 1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분이 없나 보네, 다행히. 업무정지 효과 승계는 1년 하잖아요. 1년 승계되는 거고, 결격에서는 업무정지 먹고 폐업했다,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죠. 이랬는데 이걸 둘이 연계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공부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거기서 한 단계를 딱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공부가 탄력을 받으면 이거하고 이제 같이 막 보는 거지, 문제를. 그럼 진짜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혼선의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꼭 물어봐야 됩니다.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선생한테. 이때는요, 이거는 방법이 결격 따로 승계 따로 생각하세요. 결격 따로 승계 따로. 같이 연계하여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아셨죠?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그럼 돼요. 이건 승계, 요거는 결격. 따로따로 연계해 보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되면 이런 것들도 헷갈리거든요. 이거 중요 사항이거든요.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주택은 1억이 없어요. 없습니다. 토지는 1억이 있어요. 맞죠? 그다음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시, 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63 초과 이렇게. 감 잡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자, 그럼 이거 전북 남원시예요. 지금 토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3억은 무조건 틀렸지, 이거. 자금 조작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 수도권 등 외의 토지죠. 자, 그다음 3번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합니다. 법인. 이제 이거 잊어볼까를 일부러 넣는데, 법인이 주택을 샀다. 그럼 법인의 등기현황, 주택을 팔았다. 법인의 등기현황 무조건 신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상대방 임의인지 여부도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죠.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이거 내야 됩니다. 법인 주택을 거래하면 팔았든 샀든 무조건 내야 돼요. 다만 공급계약하고 분양권 전매계약은 제외예요. 공급계약 분양권 전매는 전부 다 법인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공급하는 자, 주택을 공급하는 자는 법인이다. 그러니까 제외시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맞았습니다. 정답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4번 지문 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조사는 잘 안 내고 있지만 신고관청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돼요. 이건 날짜가 없다고 그랬죠. 없고요. 시도지사는 다시 이걸 국장에게 보고하는데,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거 시도지사가 안 할까 봐 월 한 번은 해라 그랬죠. 15일이 아니고 월 1회죠. 월 1회. 그래 틀렸어요. 월 1회. 그래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을 꼭 알아봤어야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정정됐나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의 소재지 정정됐나 안 된다? 부동산 소재지 안 된다고 그랬죠. 핵심적인 사항은 정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개공의 성명 주민번호 안 됩니다. 나아가서 부동산의 소재지는 안 돼요. 근데 부동산 지목, 면적, 건축물의 종류 이건 다 정정돼요. 근데 소재지는 안 된다.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맞춰줬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로 가보죠. 28번. 이 문제 올해 신고서 작성료를 낼 가능성은 크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도 이 문제 무지하게 틀렸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쉽게 내서 많이 틀렸나는데 그랬어요. 지금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대직권의 비율이죠. 틀렸잖아요. 아니 공시법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대직권의 비율은 대직권 등록부 아니면은 등기상 증명서죠. 둘 중에 하나. 토지장 아무리 뒤져봐도 토지대장에는요 소재지, 지목, 면적이 나가죠. 소지면.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가 누군지 토지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있죠. 이게 표시되죠. 토지장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어요. 그럼 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직권의 비율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맞춰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내봤는데 의외로 이걸 많이 틀렸어요. 정답을 2번에 쓰신 분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학원은 또 2번이 아니네. 이게 몇 번이지? 28번. 28번 역시 2번에 제일 많이 썼네. 다른 학원도 그랬거든요. 그럼 분양권 매매했을 때 추가 지급액 적게 돼 있죠. 분양가격 적게 돼 있죠. 선택비용도 적게 돼 있죠. 그럼 추가 지급액이 P 아니에요. P. P는 분양가격을 미달, 초과하는 금액 아니에요? 맞죠?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금액을 적는 거죠. 추가 지급액은. 그래갖고 제가 공패 마피라고 얘기했잖아. 마피. 마피가 뭐예요? 마이너스 P. 미달하는 금액. 그럼 맞았잖아 이거. 이런 거 갖고는 장난 안 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번 질문 맞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1번을 못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번의 정답이 나온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 거지 이게. 그럼 3번에 쓰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엄청 잘 내고 있는데 외국인은 국적과 매수용도 꼭 기재해야 되죠. 꼭 알아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지문도 종전부동산란의 입주권 매매 경험을 작성하죠. 그리고 거래금액란 종전부동산란이 있는데 거래금액란에 추가 지급액과 권리가격을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권리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라고 했잖아요. 종전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죠 이거. 권리가격이. 그래서 역시 4번 지문 맞고요. 그래서 입주권 거래했을 때는 필증이 몇 장 나온다? 2장 나온다. 신고 필증이 2장 나온다 했어요. 입주권 거래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이건 당연히 임대아파트 임대했다가 이게 임대기간이 만료돼 갖고 이제 분양 전환 시킨다. 그때 이제 그걸 샀다면 거래하게 되면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의 경우는 이제 한정합니다. 법인인 경우로. 그래서 역시 맞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여기 3번하고 4번 지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곁다리 지문들인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게 또 역시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약하다는 게 판명이 됐는데, 읽어가면서 어쨌든 이제 그대로 안 보인다. 그럼 체크하고 통과해 버려야 돼요. 통과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쭉 보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일 거라 이거예요. 대지권의 비율인데 웬 토지장? 보일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근데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안 보였다. 돌아와서 봤다? 그래도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쉬운 문제인데 내가 답을 못 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오면 그냥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내가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걸 명심하고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이제 더 맞힐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